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서 상승세의 시작이다, 아니다, 반짝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했는데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했습니다.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부 백대우 기자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백 기자, 매매 거래 건수가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? 올해 초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해제한 이후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은 매월 3천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요. 이번 달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는 총 8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네.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다음 달 말인 전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총 2천 건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.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수치만 봐서는 한파가 부는 듯한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매수 문의 자체도 크게 감소했고 문의를 하더라도 매수자와 매도자 간 호가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. 격차가 크지 않아야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. 공인중개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추석 연휴 이후로는 방문이나 문의 전화 자체도 크게 줄었고요. 가격을 낮춘 급매물조차도 너무 비싸다면서 더 이상 묻질 않으시더라고요. 네, 9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매매 건수가 바닥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? 전문가들은 우선 금리 인상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.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3%대였는데요. 이달 들어 변동금리 상단이 7%대에 진입했습니다. 대출이자 부담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죠. 네, 이자를 내더라도 그만큼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감수를 할 텐데 집값 상승 기대보다는 금리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? 맞습니다. 그런 분위기인데요.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게 거래 절벽에 한몫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0 기준으로 88.2로 나타났습니다. 일주일 전에 비해 0.5포인트 하락한 것이죠. 대출이 또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정부는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 신호가 점점 커지자 대출 관련 기조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. 지난달 27일부터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이른바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단을 했고요. 50년 만기 대출도 축소하도록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달에는 매매 거래가 더 줄어들까요? 전문가들도 주택시장 관망세와 그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.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거래 숨고르기라든지 가격의 상승 둔화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에 계절적 비수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금리와 대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.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? 그 매매 가격 상승세는 꺾인 분위기지만요. 매매가의 선행지수로 불리는 전세 가격은 오름세로 전환된 점을 눈여겨봐야 하고요.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실거주 의무제 폐지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개정안까지 합의에 내놓는다면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을 조금 더 얼어붙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 FOMC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군요.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.